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이틀간 최소 32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격 탓에 전쟁 범죄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에 이어 휴대용 무전기도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이 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앞서 레바논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무선 호출기 폭발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بالنسبة لليوم كان اليوم شبه مأساوي جدا للحقيقة. البلد كلها مسكرة غالبيتها المؤسسات. 헤즈볼라와 이란은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의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서방 매체들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기의 제작 유통 과정에서 수십 그램의 폭발물을 심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당초 이스라엘이 전면전 시작 시점에 호출기를 터뜨릴 계획이었지만 발각될 위험에 노출되자 서둘러 실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전쟁 범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an effective control of civilian objects, not to weaponize civilian objects. 일각에선 이스라엘 네타냐후 연립정권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 또다시 휴전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هذا العدوان حتما له عقابه الخاص وله قصاصه الخا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어 국제법 위반 여부 등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류광진 팀원 대표와 유화연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광진 대표는 재무 상황을 알지 못했다며 정산 지연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은 조만간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팀원 류광진, 위메프 류화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류광진 팀원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팀원은 정산 지연 징후가 없었고 은행의 예금 대량 인출인 뱅크런을 막지 못해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 상황 제가 알지는 못했고요. UF에서 이제 정산 지연이 일어나고 저희 쪽 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런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산의 지연에 어떤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류 대표는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회사 Q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역마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Q익스프레스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Q텐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Q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야 Q텐 그룹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다만 큐텐 그룹이 미국 진출을 위해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대금이 흘러가도록 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팀이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 4천여억 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금 지급 불능 상태 인지 시점과 큐텐그룹의 위시 인수 비용 마련 방법 등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태의 정점인 구 대표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 동부 지역에 근접했습니다. 앞서 상하이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버빙카가 지나간 뒤라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제15호 태풍 쏠릭은 베트남 등에 또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현재 중국 동남쪽 해상에 위치한 14호 태풍 플라산. 시속 40km의 속도로 중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오후 늦게 중국 저장성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산은 규모 면에서는 상하이를 강타했던 버빙카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풍속은 초속 21m, 반경은 30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버빙카로 초토화된 상하이와 저장성은 비상대응 단계를 높여 대비에 나섰습니다. 상하이의 경우 버빙카로 나무 10,000그루가 뿌리채 뽑힐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공사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3,000명의 근로자들이 대피했고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도 복귀해 결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장성 저우산시에서만 3,000여 척의 어선이 정박지로 복귀했고 저지대 위험지역 거주자들에겐 또다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 동부 지역 일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됐습니다. 현재 중국 내륙에는 건조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빙카와 마찬가지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중동부 지역에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버빙카로 이미 홍수 피해를 당한 안후이와 장수, 허난성 등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남부 역시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바뀌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5호 태풍 쏠릭은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앞서 태풍 야기로 피해가 컸던 하이난을 비롯해 베트남 등에 또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에서 등교하던 일본인 초등학생이 괴한의 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중국에서 일본인을 노린 흉기 범죄가 발생했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 93주년에 일어나 민족 감정에 따른 증오 범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중국의 일본 총영사관은 괴한의 습격을 받은 10살 일본인 남자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전날 선전시에서 일본인 학교로 등교하던 중 교문 근처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4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리는 선전시는 해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외국인이 비교적 흔한 곳으로 꼽힙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를 불러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교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를 흉기로 공격한 일이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일본인 어머니와 그의 아들은 다쳤고 이들을 보호하려다 중상을 입은 중국인 통학버스 안내원은 사망했습니다. 이번 흉기 습격을 두고 일제가 중국의 만주 지역에 대해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 기념일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증오 범죄 우려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중일 관계가 긴장되고 중국 내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커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中国是法治国家，我们始终欢迎包括日本在内的各国人士来华旅游、学习、经商和生活，将继续采取有效的措施，保证在华的外国人的安全。 범인의 동기가 증오 범죄냐는 질문에는 사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장기화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에 방탄소년단 팬덤까지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하이브 그룹 내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새어나오면서 하이브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민희진 아웃이란 단어가 한동안 SNS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해외 팬들을 중심으로 반년 가까이 하이브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의 민희진 전 대표 퇴출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은 민 전 대표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려 했던 계획을 잘 알고 있다며 민 전 대표의 퇴출과 함께 한국 미디어를 신뢰하지 말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한편에선 사태를 최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이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오색하트와 함께 뉴진스 멤버들을 응원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이브 직원들의 글이 인터넷 곳곳에 퍼졌습니다. 정국을 비난하는 글에 내부 분란 조장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꼬리를 물었는데 팬들은 내부 직원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이브를 비판하며 정국 저격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힘겨루기에 뉴진스 팬들은 물론 타 팬덤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 하이브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피하기 힘듭니다. 하이브가 지속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팬심에 대한 경영의 입장이 너무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리스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뉴진스가 민 전 대표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시점은 오는 25일.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의 선택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